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가 시한부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한부인지. 그리고 재판에서는 미국 교수의 답변서 냈다가 역효과를 받았다는데요. 아이고, 참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잘 몰라서야.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한부 의원이 될 것이다. 라는 법조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이가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워서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시한부 의원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꼬리표가 달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이거 출마 자체가 무책임한 판단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국은 자신의 고향인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조국이는 오늘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면서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조국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의 평산마을 문재인 사저를 찾아서 문재인에게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겠다라면서 출마 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조국이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달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해서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조국의 출마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워 보여서 시한부 의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력인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선거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조국에게 책임감이 있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본인 리스크가 다 정리된 뒤에 창당하고 출마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2021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2심 형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비율은 7.9%입니다. 그 이전에는 4%대를 유지했습니다 라면서 이미 1심 및 2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서 조국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조국은 이전에 본인의 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일반 국민 시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라면서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꼬리표가 달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조국에게 실형이 확정되면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서 국민 세금 낭비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입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이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라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결론이 빠르게 나옵니다. 일반인들 사건에 비춰볼 때 총선 전 조국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재식 변호사는 조국에 대한 2심 선고는 정경심 재판에서 판단된 내용을 기초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것 아닙니까?
정경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조국의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신당 창당 등은 본인이 처한 사법적 현실에 대한 일종의 타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정치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국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방탄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거죠. 깜빵 가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형량이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를 따지는 거지 형량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 2년밖에 안 산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또 유무죄 부분에서 이게 검찰이 상고한 대로 유죄가 추가로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밑에 내려가가지고 형량을 다시 짜와야 되는 거죠. 한 10년 정도 살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가 유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대리시험을 반박한다고 미국 대학 교수의 답변서를 낸 것 때문이라는데요. 역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조국이 2심에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 미국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A4 용지 19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조국의 유죄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국 측이 회심의 카드로 준비해서 작년 12월 제출한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조국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면서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국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죄는 당연히 처벌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면 피해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도 따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국내인지 외국인지 상관이 없고 우리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 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의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진 않았겠지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조국 부부는 이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상 협력 금지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서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를 함께 풀면 맥도널드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조국 부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경심이 가족단체 대화방에 남긴 출석 절대 빠짐 안 돼, 퀴즈 5회 10%, 출석 10%, 정신 차리고 봐야 할 텐데 그런데 총점이 2%야 등이 그 예였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51페이지에 1심 판결문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1심 판결을 대부분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전례가 없던 처리 방식이라는 청와대 감찰무마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조국 검찰 양측이 2심 선고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최종 판단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2년형을 내리고도 판사들은 법정 구속을 안 한 부분, 이거는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무조건 대법원에서 깜빵 가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바라고요. 조국이 잔머리 써봤자 어차피 되로 받을 거 말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결국 정의는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